오늘은 조선시대에 가장 논란이 많은 왕 바로 숙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께 충격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3번이나 왕비로 맞이했다가 그중 2명을 직접 죽음으로 내몬 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그 왕이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성군으로도 평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1694년 창덕궁 대조전, 한 여인이 사약을 받아 마십니다. 그녀는 바로 장희빈, 숙종의 2번째 왕비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녀가 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약을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를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숙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숙종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조선시대 정치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왕이 나라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숙종은 1661년 현종과 명성황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매우 총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은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쟁입니다.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정치 세력이 목숨을 건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674년 숙종이 겨우 14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어린 왕 앞에서 대신들은 서슴없이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왕은 있으나 마나한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서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남인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왕은 달랐습니다. 숙종은 신하들의 권력 다툼을 지켜보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들은 나를 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 권력을 위한 도구로 보는구나. 결혼도 정치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는 서인의 거두 김만기의 딸이었습니다. 서인이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경왕후는 결혼한 지 4년 만에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숙종의 눈에 들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희빈, 당시 이름은 장옥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궁녀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미모와 재치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숙종은 그녀에게 푹 빠졌고 1688년 드디어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왕자였습니다. 아들을 낳은 장씨의 지위는 급상승합니다. 숙종은 그녀를 후궁에서 비늘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서인들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전하, 미천한 출신의 후궁을 비늘어 올리다니 이는 법도에 어긋납니다. 서인의 대표 주자들 송시열과 김수왕이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숙종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과인의 뜻을 거역하느냐. 1689년 드디어 폭발합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기사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숙종은 전격적으로 서인을 몰아내고 남인을 등용합니다.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를 가던 중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서인의 정신적 지주였던 그가 83세의 나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겁니다. 김수왕도 유배를 떠났고 서인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자리를 남인들이 차지했죠. 그리고 숙종은 더욱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인현왕후 민씨는 아들을 낳지 못했고 왕비로서의 덕이 부족하니 서인으로 낮춘다. 궁에서 쫓겨난 인현왕후는 친정으로 돌아가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장희빈이 앉습니다. 미천한 궁녀 출신이 조선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과 양반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왕이 미쳤구나. 하지만 감히 누가 왕에게 대들 수 있었겠습니까? 숙종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장희빈은 왕비가 되자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고위직에 오르고 남인 세력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694년 불과 5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번엔 갑술왕국입니다. 숙종은 다시 한번 정치판을 뒤엎어버립니다.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숙종은 장희빈을 사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왕비로 만든 건 순전히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서인들이 너무 강해서 왕권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남인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장희빈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남인도 너무 강해졌습니다. 장희빈의 권력 남용도 심해졌고요. 숙종은 다시 균형을 맞춰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인을 불러들인 겁니다. 폐위되었던 인현왕후가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장희빈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 다시 희빔으로 강등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당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장희빈이 무당을 불러 저주를 했다더라. 인현왕후를 독살했다더라.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숙종에게는 이것이 명분이 되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아니 최소한 총애했던 여인을,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궁궐 한쪽 처소에서 장희빈이 떨리는 손으로 사약 잔을 받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무슨 생각이 스쳤을까요? 궁녀 시절, 왕의 총애를 받던 시절, 왕비가 되어 의기양양하던 시절,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죽어가는 이 순간. 제가 뭘 잘못했나이까? 아마 그녀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실 그녀는 숙종이라는 냉혹한 정치가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왕비로 만들고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그것이 숙종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죽자 숙종은 곧바로 세 번째 왕비를 맞이합니다. 인원왕후 김씨입니다. 이때 숙종의 나이 41살. 인원왕후와의 사이에서도 아들을 하나 얻는데 이 아들이 바로 훗날의 영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숙종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권력의 여자를 이용하는 눈이 먼 폭군이구나.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숙종이 정말 단순히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숙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조선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당시 조선은 당쟁으로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쪽이 권력을 잡으면 반대편을 모조리 숙청했습니다. 숙종의 할아버지 인조 때는 서인이 집권하면서 남인을 대거 축출했습니다. 아버지 현종 때도 예속논쟁이라는 것으로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겉으로는 예법을 놓고 논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순전히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이 반발합니다. 그렇다고 중립을 지키려 하면 양쪽 모두에게 무시당합니다. 숙종은 여기서 천재적인 발상을 합니다. 아예 내가 양쪽을 번갈아 가며 지원하면 어떨까? 한쪽이 너무 강해지려 하면 다른 쪽을 밀어줘서 균형을 맞추는 거야. 그러면 어느 쪽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이것이 바로 환국 정치입니다. 정치 세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극약 처방이었죠. 숙종은 제위 46년 동안 무려 4번의 환국을 단행합니다. 1680년 경신왕국입니다.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등용합니다. 1689년 기사왕국입니다. 서인을 몰아내고 남인을 등용합니다. 1694년 갑술왕국입니다.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등용합니다. 1701년 이후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다시 균형 정치를 합니다. 매번 환국이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대신들이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잔인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숙종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쪽 세력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왕은 꼭두각시가 됩니다. 친아들이 왕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실제로 숙종 이전 시대를 보면 대신들이 왕에게 대놓고 큰 소리 쳤습니다. 전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이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죠. 왕권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숙종은 이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내가 진짜 왕이 되고 싶다. 친아들 눈치 보는 왕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는 환국 정치를 이용했습니다. 양쪽 세력을 번갈아 가며 지원하고 견제하면서 어느 쪽도 너무 강해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왕권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숙종 중반 이후부터는 신하들이 감히 왕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예, 전하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자기가 찍혀서 목이 날아갈지 모르니까요.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숙종에게 왕비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도구였습니다. 서인이 너무 강할 때는 남인의 지지를 받는 장희빈을 밀어줬고, 남인이 너무 강해지니까 서인의 지지를 받는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킨 것입니다. 냉혹하죠. 하지만 이것이 왕의 숙명이었습니다. 개인의 사랑보다 나라가 먼저였습니다. 그렇다면 숙종은 정치 이외에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 숙종의 업적은 대단합니다. 첫째, 화폐 개혁입니다. 숙종은 상평통보라는 동전을 전국적으로 유통시켰습니다. 그 전까지 조선은 주로 쌀이나 배로 물건을 교환했습니다. 동전이 있긴 했지만 제대로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백성들이 장사하기 편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만들어 시장에 풀었습니다. 처음엔 백성들이 낯설어 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 발전의 기초가 여기서 마련된 것입니다. 둘째, 국방 강화입니다. 숙종은 북방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 인조 때 청나라에게 치욕적으로 항복한 병자호란의 기억이 생생했으니까요. 숙종은 북방 성곽을 대대적으로 보수했습니다. 특히 백두산 지역 국경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나라와 담판을 벌였습니다. 1712년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국경선을 확정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우리 영토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훈련도감을 비롯한 군사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군사 훈련을 엄격하게 시키고 무기를 개량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 청나라가 더 이상 조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 것도 이런 군사력 강화 덕분이었습니다. 셋째, 문화 발전입니다. 숙종 시대에는 실학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성리학의 공허한 이론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유영원, 이익 같은 학자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숙종 때입니다. 이들은 토지제도 개혁, 상업 발전, 기술 혁신 등을 주장했습니다. 숙종은 이런 새로운 사상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예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도자기 기술이 발달해서 아름다운 백자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회화에서도 진경산수화라는 독창적인 화풍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 문화의 황금기가 숙종 때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넷째, 서민 생활 개선입니다. 의외로 숙종은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곡식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1695년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숙종은 직접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지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부덕함을 탓하시고 백성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소서. 진심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또한 각 지방의 부정부패를 단속했습니다.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면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양반이든 평민이든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숙종의 원칙이었습니다. 숙종의 가족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3명의 왕비 이야기는 앞서 했으니 자녀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숙종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장희빈에게서 낳은 경종과 인원왕후에게서 낳은 연군입니다. 그리고 딸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 유명한 이가 없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종은 1688년에 태어나 왕세자가 되었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장희빈이 사약을 받아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때 경종의 나이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숙종은 경종을 그다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낳은 연인군을 더 총애했죠. 경종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폐세자시키고 동생을 세자로 삼으면 어쩌지? 실제로 노론 세력은 연인군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경종이 병약하고 아들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숙종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72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숙종이 죽고 경종이 왕위에 오르지만 제2 4년 만에 급사합니다. 그리고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하죠. 영조는 제2 52년 동안 조선 중을 이끈 명군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숙종의 피를 이은 두 아들 모두 왕이 된 것입니다. 숙종과 영조, 그리고 영조의 손자 정조까지 이어지는 150년 가까운 기간을 조선 후기 부흥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조선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며 문화적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숙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그렇게 갖고 논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아무리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해도 사람을 그렇게 도구처럼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맞는 말씀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숙종의 행동은 분명 비윤리적입니다. 여성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송시열 같은 대학자도 죽이고 수백 명의 대신들을 유배 보내고 이게 과연 잘한 정치인가요? 오히려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 아닌가요? 일리 있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한국대마다 정치적 혼란이 컸고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을 고려하면 숙종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만약 숙종이 온건하게 중재만 하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왕권은 계속 약해졌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왕을 우습게 보고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역사에서 강력한 왕권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약한 왕 밑에서 신하들이 제멋대로 할 때보다 강한 왕이 확실하게 통제할 때 오히려 나라가 안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숙종이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덕분에 아들 영조, 손자 정조 시대에 조선이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희빈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녀는 순수한 피해자였을까요? 기록을 보면 장희빈도 권력욕이 대단했습니다. 왕비가 된 호남인 세력과 결탁해서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인현왕후를 모함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권력 게임에 적극적인 참여자였던 것입니다. 인현왕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서인, 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를 복위시킨 것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서인 전체를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세우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 거대한 정치 드라마의 배우들이었습니다. 숙종이 연출가였고 신하들이 조연이었으며 왕비들이 주연이었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숙종은 1720년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제47년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군주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죽는 순간 침상 곁에는 세 번째 왕비 임원왕후와 아들 경종 그리고 연인군이 있었습니다. 숙종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지만 왕권은 세웠다. 나라는 안정되었다. 백성들은 전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역사는 숙종을 복잡하게 평가합니다. 어떤 역사가는 그를 냉혹한 권모술수가라고 비판합니다. 또 어떤 역사가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성군이라고 칭찬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숙종은 완벽한 왕도 완전한 악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가 요구한 역할을 충실히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약해진 왕권을 회복해야 했고 끝없는 당쟁을 통제해야 했고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도 희생했고 사람들도 희생시켰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종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해석의 문제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숙종이라는 한 인간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행복보다 나라를 우선시했고 사랑보다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도 조선의 후예입니다. 500년 조선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숙종이 썼습니다. 때로는 피로, 때로는 눈물로, 하지만 결국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역사입니다. 숙종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왕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고 권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간이 선택 앞에서 얼마나 고뇌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하면 어떻게 했겠는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겠는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숙종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숙종의 아들 경종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